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오전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없다면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오전 황교안 총리의 담화 내용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성은 사라지고 편향성만 남은 역사 교과서. 학교의 자율적 선택권은 사실상 원천적으로 배제되고 있는 현행 검정 발행 제도는 실패했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입니다. 더 이상 왜곡되고 편향된 역사 교과서로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정부는 당초 5일에 확정 고시를 할 방침이었으나 의견 수렴 기간이 끝난 직후인 오늘로 앞당겨 발표를 했습니다. 황우여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의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국정화를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이상 역사 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고 역사 교육을 정상화하여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국가의 책임으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자, 역사 교과서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를 발행하기로 했다. 이러한 정부의 뜻과는 달리 역사 교과서 국정화 이슈로 지금 전국은 올스톱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교과서 전국에서 하루빨리 벗어나 민생체제로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반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사태 이후 무려 1년 2개월 만에 국회 농성을 벌이면서 국정화 저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진망받는 학자들, 그리고 정치와 경제, 사회 분야의 대표 지성인들에게 맡기고 그 정치권은 경제와 민생에 더욱 주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압도적 다수의 국민 여론을 무시하고 행정 절차를 위배한 불법 행정을 강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독재 아닙니까? 정치권이 이렇게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여론은 이번 역사 교과서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에 역사 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13일쯤만 해도 찬성이 47.6%로 반대보다 높았고 10월 26일 찬성이 40.4%, 반대가 51.5%로 반대가 앞서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10월 28일의 여론조사를 보면 찬성이 4.4% 정도 증가를 해서 44.8%, 반대는 1% 정도만 떨어지면서 결국엔 찬성과 반대의 여론 차이가 5.2%로 줄었습니다. 그야말로 찬반이 팽팽한 상황인데 찬성이 4%가량 증가한 시기를 보면 여론조사 전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 이후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이 오르긴 했지만 여전히 찬반 의견이 첨예한 상황입니다. 향후 여론의 흐름 어떻게 움직일지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감안해서 봐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게 무엇에 대한 응답인지가 분명치는 않습니다. 현행 교과에서는 편향성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대안으로서의 국정화 문제에 대한 답이 섞여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애매한 여론일 수 있다는 점 하나고요. 또 하나 이게 정치적인 쟁점화가 돼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지만은 스스로 이념 전쟁이라고 표현하다시피 이념 대결, 정당 대결이 돼 있어가지고 정치적인 성향이 그대로 반영이 돼 있다. 정부가 오늘 확정 고시를 마치긴 했지만 향후 넘어야 할 과제는 말 그대로 산 넘어 산입니다. 자, 향후 쟁점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나연수 앵커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문제는 누가 국정교과서를 만드냐는 건데요. 국정안이 확정 고시됨에 따라 국사편찬위원회를 책임기관으로 지정하고 내일 교과서 집필진 구성과 집필 기준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집필증 구성 방법은 공모와 위촉을 병행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역사학자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등 각 분야 전문가도 참여시킨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역시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편향 없는 교과서를 만들겠다며 학자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지만 각 대학 교수들은 물론이고 역사학회들까지 잇따라 집필을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집필증 공개 여부를 놓고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교육부는 집필증이 구성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죠. 하지만 명단을 공개할 경우 집필증 개개인에 대한 마녀 사냥식의 사상 검증이 이루어질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대로 명단을 공개하지 않을 경우 집필증에 누가 참여했는지 모르기 때문에 향후 또다시 편향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대목은 야당의 후속 조치인데요. 야당이 국회 일정에 대한 부분 보이콧에 이어 위헌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표는 크게 두 갈래의 향후 대응 방안을 밝혔죠. 바로 소송전과 집필 거부 운동입니다. 지난 1992년 헌법재판소는 국정교과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적이 있습니다. 문 대표는 이런 점을 고려해 헌법 소원을 낼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시에 한국사교과서 집필자 협의회가 본인들을 시대 편향적 좌편향 세력으로 매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새누리당과 김무성 대표에게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 차원에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정부가 오늘 국정교과서의 확정고시를 발표하며 남은 일정대로 진행할 것을 밝혔지만 야당의 거센 반발로 향후 국정교과서 논란은 더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산 넘어 산, 과연 향후 국정교과서를 둘러싼 쟁점을 어떻게 풀어갈지 정부와 정치권 모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